한 주간의 주요 일정 알아보면서 수급의 포인트까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수급앤타픽 SK증권 영업부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번 주의 수급 포인트 전반적으로 어떤 게 될까요? 답답한 시장이 지금 지난주에서 지속되고 있는데 이번 주 수급 포인트는 G2로 가겠습니다. G2라 그러면은 미국과 중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얘기는 또 결국은 또 정치적인 이슈가 되겠고, 정치적 이슈 그러면은 또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것. 그 얘기는 또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는 얘기. 그 얘기는 결국은 수급 주체들, 외국이든 기관들이든 관망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이번 주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큰 틀이라 보시면 되겠고, 글로벌 주요 일정하고 경제 지표 같은 등등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잠깐 좀 보시면은 대강의 어떤 방향이 항상 나오게 되겠는데, 경제 지표 쪽을 본다 그러면은 크게 주의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제조업 지표도 있고 매주 나오고 있는 실업상 청구 건수도 있고 등등 있지만은 특별하게 키포인트 될 만한 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정에 보시면은 EU 재무장관 회의, 이제 유럽 관련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역시 중국. 자, 지난주에 개막됐던 당대회가 폐막이 되죠. 자, 여기에서 또 폐막이 됐기 때문에 어떤 평가와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정도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거죠. 이거밖에 없죠. 16일 금요일 미국 재정 절벽 관련 협의가 첫 회동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시작되는데, 아마 요것 때문에, 아마 이 변수 때문에 이번 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재정 절벽 관련해서 협의가 있다 그러면은 기대감도 있고 불안감도 있습니다. 양면이 다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주 초에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은 기대감이 좀 살아날 것이고요. 주 초반 같은 경우가 만약에 강세를 좀 보이는 기미가 온다 그러면은 오히려 좀 불안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양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의 재정 절벽 협의에 달려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미국도 그렇지만은 각국의 정부들의 어떤 경기 부양 의지 같은 경우는 분명히 강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미국 같은 경우 지난주도 그랬지만은 소비 지표가 개선을 보이고 있고, 주택 지표가 또 나름 괜찮게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둔화 속에서도 우리가 가능성은 좀 있다, 이 말이죠. 해서 결국 재정 절벽 관련해서 어떤 해결의 기미만 보인다 그러면은 대형주 반등이 한번 강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그게 언젠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가 되겠는데, 아마 그 전까지는 어떤 수급의 특성상으로 볼 때 풍선 효과 때문에 실적 우량 어떤 중소형주 쪽에 틈새 시장만 형성된 가능성이 이번 주도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월요일을 맞아서 한 주간의 주요 일정까지 알아보면서 투자의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오늘 600억 원대 그다지 큰 순매도 규모는 아직까지는 아닌데요. 하지만 지난 금요일과 목요일 각각 2,600억 원 그리고 1,100억 원 큰 폭으로 순매도를 했거든요. 외국인의 매매에 좀 방향성이 생겼다라고 평가를 해봐도 되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이른가요? 아직 큰 방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제 유럽 얘기 나오고 미국의 진영 등등 강등이 있고 그럴 때마다 매도는 나왔지만은 그 매수 기조, 긴 틀에서 볼 때는 그 매수 기조는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외국인들이 현선물 모두 공이 뭐 2천억 이상, 현물 기준으로 2천억, 3천억 정도가 영속적으로 빠져난다 그러면은 뭔가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뭔가 시각이 달라졌다 봐야 되겠는데, 아직은 긴 틀에서 볼 때는 그냥 조정 정도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지, 큰 틀에서 볼 때 외국인이 매도로 빠져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기엔 아직은 좀 미진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조금 더 보셔야 되고, 이번 주 관망세를 말씀드렸는데 외국인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런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서비스, 전기전자, 금융 등등에서 상당수 업종에 대해서는 매도가 나오고 있고, 전기가스 등도가요 살짝 매수 들어오는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죠. 매수 종목을 놓고 보니까 SK 하이닉스 차익 매물 좀 나오고 있는데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현대 모비스 같은 종목, 지사 중에서 하나, LG 정도, 하이트 진로, 자, 요 정도 어떤 매수 종목이 잡히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외국인들 역시 출세 없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의 매매 동향, 기관은 외국인보다 더 관망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제 기관들도 관망세를 보이는데 환매에 따라서 움직인 것도 있고요. 특히나 실적에 따라서 굉장히 과격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업종별로 볼 때 온수 장비 쪽에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투수로 계속 그런 모습을 보였죠. 화학, 온수 창고에 매도가 보이고, 서비스, 전기전자에 대해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전기전자에 대해서는 최근에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즘 특징적이고, 또 하나 이제 종목을 변동성을 키우는 것은
실적이 좀 잘못 나온 종목이 있으면은 아주 과격한 매매가 나온다는 거. 자, 그게 기관의 특징이라 봐야 되겠고요. 매수 종목 보니까 SK, LG 정도가 보이고 SK 하이닉스, 한국전력, 삼성 엔지니어링이 보이는데 일단 기관들의 특징은 없는 자금으로 운용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과격한 매매를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특징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수급에 어떤 점에 포인트를 맞추고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투자 전략 제시를 해주시죠. 예, 이번 주도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900포인트 정도를 전후한 어떤 흐름을 계속 보일 것 같고요. 실적에 따라서 상당히 좀 과격한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어저께 그 업종 관련해서, 아주 좋은 뉴스가 하나 있었죠. 국제 수지 관련해서 오락 문화 분야 국제 수지가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할 것 같다라고 어제 뉴스 보도에 나왔었는데 그 얘기는 K-팝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자 그런 쪽에 있어서 처음으로 우리가 흑자를 기록할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쪽에서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거든요. 해서 엔터 관련주 계속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습니다. 해서 블랙 프라이데이 그러면은 뭐 자동차도 있지만은 특히나 우리는 IT 쪽으로 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IT 쪽 관심도 다음 주까지 계속 가져가야 되겠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